사람의 도리는 마음속 생각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니 생각이 비뚤어진 자는 행동도 결국 비뚤어진다. 정약용의 말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단순히 바르게 생각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의 말씀이다.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인생을 망치는 생각의 함정과 그 해법을 낱낱이 알려주겠다. 끝까지 보면 관계와 신뢰를 지키는 통찰을 얻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삶의 지혜가 찾아갑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인간을 연구했다. 그가 깨달은 진실은 명료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잘못된 생각은 필연적으로 삶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위험한 생각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남들은 다 그래라는 대세 논리. 많은 이가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수가 하면 옳다고 믿는 것. 정약용은 이를 세속적 미망이라 불렀다. 진실은 대중의 수에 있지 않고 이치의 올바름에 있다. 그렇다. 진실은 다수결로 정해지지 않는다. 1000명이 외치는 거짓보다 한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더 값지다. 조선시대 탐관 오리들은 모두가 뇌물을 받으니 자신도 받는다 했다. 오늘날에도 탈세는 기본이야. 출근해서 SNS 하는 건 상식이지라며 자신을 속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약용은 뭐라 했는가?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도리를 지키고 소인은 홀로 있을 때 방자해진다. 대세라는 핑계는 결국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에 빠진 자는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포기하고 남의 그림자를 쫓다가 인생을 망친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자. 이것이 주체적인 사람의 생각이다. 대세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 둘째,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 난 원래 성격이 급해. 난 타고난 게으름뱅이야. 난 어차피 못 바뀌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을 포기하는 말이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도 매일 글을 쓰고 학문을 닦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법이니 오늘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퇴보다. 그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자신을 갈고 닦았다. 과학적으로도 고정 마인드셋은 성장을 방해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고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에서도 배우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정약용이 말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다. 그러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1%만 업데이트하자. 작은 성장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정약용도 하루하루 조금씩 배우고 익혀 마침내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다. 셋째, 안 걸리면 괜찮지라는 위험한 생각. 남들이 모르게 하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은 더욱 위험하다. 이런 자는 언젠가 모든 사람을 배신한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 기준이 들키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를 명확히 지적했다. 도둑질하는 자도 처음엔 몰래 하다가 나중엔 당당히 한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 작은 속임수로 시작한다. 들키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엔 더 큰 거짓을, 더 큰 속임수를 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슬리퍼리 슬로프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라고 부른다. 작은 비윤리적 행동이 점점 더 큰 비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엔 회사 물품 한두 개를 집에 가져가다가 나중엔 회사 돈을 빼돌리는 시기다.
결국 안 걸리면 괜찮다는 생각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감시자가 없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들켜도 당당한가? 원칙에 맞는가? 이것이 바른 기준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바르게 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넷째,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라는 과정 무시. 어떻게 하든 성공하면 그만이지.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 됐어. 이런 생각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과정을 무시하는 자는 장기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약용은 작은 속임이 큰 속임이 되고 큰 속임이 파멸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결과도 오래가지 못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다. 역사를 보라. 단기적 결과에만 집착한 이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세도 정치 시대의 권력자들은 결과만 쫓아 백성을 수탈했고 결국 민심을 잃고 무너졌다. 현대의 기업들도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다 윤리적 문제로 몰락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다. 처음엔 이번만 눈 감자하지만 그런 행동이 쌓이면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실패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과정이 결과를 지킨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만이 오래 지속된다. 정약용은 바른 길은 멀리 돌아가는 듯하나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그의 말을 명심하라. 다섯째, 내가 더 힘들었어 라는 고통 비교.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보다 더한 고통도 겪은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은 관계를 소진시킨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정약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산과 물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했다. 그렇다. 공감 능력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같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 각자의 상황과 감정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실패도 세상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큰 역경도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과 성장 과정에 따라 다르다. 고통을 비교하는 자는 결국 혼자 남는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겠는가?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이 말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인이니 이것이 사람의 길이다. 비교가 아닌 공감이 관계를 깊게 한다. 여섯째,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는 무의식 변명. 순간 화가 나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변명은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회피다. 정약용은 이를 자기 기만이라 불렀다. 정약용은 자신을 속이는 자는 결국 남도 속인다고 했다. 그렇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관계에 책임질 수 없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고 나중에 변명하는 것은 정신적 나약함의 증거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 능력이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약용이 말한 수신의 현대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고백이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내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말했다. 군자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감정은 느끼되 그것이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일곱째, 세상이 원래 그래라는 체념적 사고.
세상이 원래 불공정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세상 이치야. 이상을 쫓다간 현실에서 깨진다. 이런 체념적 사고는 무기력함을 낳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기보다 등불을 켜는 것이 낫다. 그렇다. 세상을 탓하며 체념하는 것보다 작은 빛이라도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체념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세상이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런 체념을 거부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개혁안을 구상했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었다. 체념적 사고에 빠진 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포기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한 사람의 바른 행동이 천명을 움직인다고 했다.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세상은 원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체념 대신 희망을 선택하라. 8째, 너만 알고 있어라는 비밀 공유의 함정. 이건 너랑 나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관계는 위험하다. 정약용은 이를 은밀한 결탁이라 불렀다. 정약용은 밝은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만이 진리라고 했다. 그렇다. 숨기고 감추어야 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비밀 공유는 처음엔 친밀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삼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두 사람이 제3자를 배제하고 비밀을 공유할 때 그것은 겉으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 구조를 만든다.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라는 뜻이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밝은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맺자. 정약용이 말했다. 정직한 말은 빛 속에서 더 빛나고 거짓된 말은 어둠 속에서도 드러난다. 비밀로 시작된 관계는 비밀로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제 정약용이 가르친 바른 생각의 길을 알았다. 그의 길은 절제와 신뢰의 길이다. 말보다 먼저 생각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말하기 전 3초를 멈추어 그 말이 필요한지, 사실인지, 배려가 담겼는지 살펴야 한다. 의심하기 전에 확인하고 비난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라. 보여주는 힘보다 지키는 힘이 더 귀하다. 화려한 말보다 일관된 행동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고 했다. 오늘 붉은 경고등을 녹색 희망으로 바꾸어라.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교체하라. 그래야 관계도 신뢰도 지킬 수 있다. 정약용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의 도리는 마음속 생각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니 생각이 비뚤어진 자는 행동도 결국 비뚤어진다. 이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생각이 씨앗이고 행동이 열매다. 바른 씨앗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부터 생각의 씨앗을 바꾸어라. 그러면 행동의 열매도 인생의 결실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이 늙은이가 평생 살며 깨달은 진실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삶의 지혜가 찾아갈 것이다. 화면을 2번 눌러 정약용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 제시도 주조와 이번엔 이 내용을 2분 내로 써줘. Creating a condensed E-script version for YouTube content based on GenYAKY and GS WISDOMC and ENSEDSCRIPT TXT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다. 정약용의 경고 2분 버전. 사람의 도리는 마음속 생각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니
생각이 비뚤어진 자는 행동도 결국 비뚤어진다. 정약용의 말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은 인생을 망치는 생각의 함정과 해법을 알려주겠다. 끝까지 보면 관계와 신뢰를 지키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삶의 지혜가 찾아갈 것이다. 첫째, 남들은 다 그래라는 대세 논리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진실은 대중의 수에 있지 않고 이치의 올바름에 있다. 그 대신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자라고 생각하라. 둘째,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는 성장을 포기하는 말이다. 정약용은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법이니 오늘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퇴보다라고 했다. 그 대신 오늘 1%만 업데이트하자라고 생각하라. 셋째, 안 걸리면 괜찮지라는 위험한 생각이다. 정약용은 도둑질하는 자도 처음엔 몰래 하다가 나중엔 당당히 한다고 경고했다. 그 대신 들켜도 당당한가? 원칙에 맞는가? 를 기준으로 삼아라. 넷째,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라는 과정 무시다. 정약용은 작은 속임이 큰 속임이 되고 큰 속임이 파멸을 부른다고 했다. 그 대신 과정이 결과를 지킨다고 생각하라. 다섯째, 내가 더 힘들었어 라는 고통 비교다. 이는 관계를 소진시킨다. 정약용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인이라 했다. 그 대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의 말을 건네라. 정약용의 길은 절제와 신뢰다. 말하기 전 3초 멈춤 필요한지, 사실인지, 배려가 담겼는지 살피라. 의심 전 확인하고 비난 전 대안을 제시하라. 보여주는 힘보다 지키는 힘이 더 귀하다. 생각이 씨앗이고 행동이 열매다. 바른 씨앗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부터 생각의 씨앗을 바꾸어라. 그러면 행동의 열매도 인생의 결실도 달라질 것이다. 화면을 2번 누르면 무료로 정약용의 지혜가 찾아갑니다.